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뒤메르카라의 세계관에 조조의 기묘한 모험 3부에 나오는 디오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많은 댓글 중에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캐릭터를 해달라는 댓글들이 참 많았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면 항상 낮은 득표율을 보여 진행하지 못했다가 드디어 메인 빌런인 디오가 뽑혀 이렇게 진행을 해봅니다. 사실 조조 같은 경우 제대로 정주행을 한 만화가 아니기에 디오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러가지 많은 특징을 묘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디오는 조타로와의 치열한 싸움 끝에 패배하게 되었고 온몸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서져가는 와중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건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 그 보름달은 다름이 아닌 월식으로 인한 붉은 달이었죠. 그렇게 이제 끝인가 하고 눈을 감은 디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꺼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밤하늘에 붉게 떠있는 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봤는데 조타로는 없었고 자신이 원래 있던 이집트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본 곳. 하지만 자신의 몸은 멀쩡했고 자신의 스탠드인 더월드 역시 사용할 수 있었죠.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에 디오는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 되었다고 소리치며 지긋지긋한 조조 녀석들이 없는 곳에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디오는 이 세계가 어떤지 파악을 하기 위해 번화가 쪽으로 가기 시작했고, 이곳은 동양의 인종들이 사는 세계라는 걸 알았죠. 그러던 중 인간들 틈 속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 마치 자신과 비슷한 느낌의 존재가 있음을 느꼈고 그 존재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는 마침 인적 드문 곳으로 들어간 뒤 뒤를 돌아 혈기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말을 했죠. 디오는 그가 마치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길래 살짝 놀랐지만 혈기라는 단어에 궁금증이 생겨 혈기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혈기는 디오를 보고 분명 이 느낌은 혈기인 것 같은데 혈기가 아니라면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이냐 물으며 전투 태세를 갖췄죠. 그러자 디오는 나는 돌가면의 흡혈귀이자 최강의 스탠드 더 월드의 유저다 라고 하며 자신의 스탠드인 더월드를 꺼내 그 녀석을 제압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혈기는 디오의 더월드의 모습을 보며 놀랐고, 디오는 혈기가 스탠드를 알아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원래 세계에서는 스탠드는 스탠드를 사용하는 자만이 볼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혈기의 능력을 지닌 자, 즉 인간이 아닌 존재는 스탠드를 볼 수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더월드가 빠르게 뛰어가 그 혈기의 머리통을 날려버렸고 그 혈기는 쓰러진 뒤 다시 머리를 재생했습니다. 디오는 그것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이 세계에도 자신과 비슷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디오는 일단 그 혈기를 붙잡아 육신의 싹을 붙여 자신의 수종 역할을 하게끔 하려 했습니다. 디오의 능력 중 하나인 육신의 싹은 상대의 뇌에 침투해 디오에게 강제적으로 총상하게 만드는 상대방을 세뇌시키는 기술이죠. 하지만 육신의 싹을 꽂아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명령을 하자 그 혈귀는 곧이어 갑자기 온몸의 세포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디오는 내 능력이 다른 세계에 와서 바뀐 건가 싶어 길 가는 인간들 몇 명을 잡아 육신의 싹을 심었는데, 그들은 자신에게 충성하며 통제를 따르게 되었죠. 혈귀에게만 통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길거리를 계속 뒤져오며 혈귀의 존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마리의 혈귀를 더 찾아 제압 후 육신의 싹을 심어봤는데 모두가 똑같이 붕괴되었고, 혈귀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었지만 그게 어쩐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다가 디오는 혈귀의 흔적을 쫓아온 귀살대원들과도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더월드를 꺼내 상대하게 했고, 귀살대원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공격당하며 영문도 모른 채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남은 귀살대원에게 육신의 싹을 심어 자신이 알고 있는 혈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게 했죠. 그제서야 디오는 자신의 스탠드를 볼 수 있는 건 이 혈기라는 존재, 그리고 태초의 혈기 무잔이라는 녀석이 모든 혈기들을 지배하고 있기에 다른 이가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며 스스로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한편 무잔 역시 디오의 존재를 혈기들의 정보를 통해 알았고, 이 세계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자신이 만들지 않은 오리지널 혈기가 있다는 것에 경계를 했죠. 그리고 일단 그의 능력을 제대로 시험해보기 위해 하연의 혈기들을 불러 디오에게 보냈습니다. 디오는 커다란 저택 하나에 들어가 그곳의 주인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고 하연의 혈기들은 그곳에 쳐들어갔죠. 하연들이 들어가 보니 디오가 거만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하연들이 느끼기에 확실히 저 남자에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고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자의 명령을 따라 공격하기로 했고 이 모든 상황을 무자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디오는 너네 눈에 써져 있는 표시는 좀 더 강한 혈기들이란 건가? 공격할 거라면 어서 해보라고 소리쳤고 하연의 혈기들은 아무리 저 녀석이 강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덤비면 저 녀석도 어쩔 수 없을 거다 라고 하며 달려든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하연의 혈기 모두가 온몸이 박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연의 혈기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고 몸을 겨우겨우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어째선지 디오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죠. 다시 몸을 재생을 한 하연들은 디오를 공격하려고 뛰어들어가 하는 순간 또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박살나 있었습니다. 무자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엄청나게 놀랐고 디오에게는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죠. 디오는 무잔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약해 빠진 녀석들을 나에게 보내봤자 소용이 없으니 이 녀석이 직접 날 찾아오거라. 마침 상의할 일도 있고 말이야. 그 말 들은 무잔 역시 한 번은 대면에 만나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현들을 모두 소집해 디오를 찾아갔습니다. 디오는 그런 무잔을 보고 반겼는데 디오는 이미 자신의 더월드 능력이 이 세계에서도 최강, 그 누구도 자신을 막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여유를 부리는 거였죠. 무장과 디오가 만나자 서로가 비슷한 부류의 존재임이 더더욱 느껴졌고 서로의 존재에게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디오는 무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코노 디오에게 이 세계의 패권을 넘기고 내 녀석이 거느리고 있는 혈기를 모두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한다면 네 녀석도 특별히 내 부하로 삼아주겠다고 했죠. 그러자 무자는 엄청나게 빡쳤고 그걸 듣고 있던 상현의 혈기들도 디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오는 의자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었고 상현들은 각자의 혈기술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 순간 디오는 더 월드 시간이여 멈춰라 라고 소리치며 더 월드의 능력 시간정지를 사용했고 그 멈춘 시간 속에서 1초, 2초, 3초 더 월드는 초가 흘러감에 따라 빠르게 상현들에게 다가갔고 무다 하며 강력한 주먹으로 상현들을 좁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상현의 코쿠시보는 정지된 시간 속에서 눈이 움직였고 무전 역시 몸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디오는 이 멈춘 시간 속에서 움직이다니 말도 안 된다며 크게 당황했고 시간 정지가 끝나자 코쿠시보를 제외한 상현들은 크게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졌죠. 상현의 혈기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그저 벙쪄있는 상태. 그리고 무장한 코쿠시보 역시 디오의 강력한 능력에 놀란 건 마찬가지. 자신들이 본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파괴력을 담은 연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을 했습니다. 디오 역시 무장과 코쿠시보가 움직여서 조금 당황했고 한 번의 우연인가 싶어 숨을 고른 뒤 다시 한번 시간을 멈췄고 무장과 코쿠시보를 공격했죠. 하지만 확실히 이들은 시간 정지 속에서도 완전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내비친 세계를 통해 더 월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시간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시간 정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무자는 뇌를 5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뒤틀림에 의한 부조화를 견딜 수 있었고 몸이 금방 적응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더 월드를 사용해 무다 난타를 날렸고 코쿠시보는 조금이나마 칼로 가드했지만 역시 여러 군데가 박살이 났죠. 또한 무잔 역시 무다러시에 엄청 쳐맞았는데 무자의 몸이 박살나는 순간 다시 재생을 했고 시간정지가 끝나버렸습니다. 시간정지가 끝나고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이들 하지만 아무래도 파괴력은 높지만 자신들에게 취약한 햇빛을 담은 공격은 아니었기에 재생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잔의 초고속 재생력을 본 디오는 확실히 이 녀석의 재생력은 나보다 훨씬 높군. 이래서야 이 녀석을 죽이는 데에는 꽤나 애를 먹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잔 역시 시간을 멈춰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고 멋대로 공격할 수 있는 디오에겐 쉽게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 협상을 시도했죠. 무잔은 자신이 만든 모든 혈기들에게 저주를 걸어놔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붕괴되며 내가 죽으면 모든 혈기들이 전부 붕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혈기 숫자와 재생력을 가진 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면 내 녀석도 타격이 꽤 클 것 같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둘이 이 세계를 정복하는 건 어떠냐고 했죠. 디오는 자신이 만든 좀비, 희생인이나 육신의 싹으로 군단을 만든 것보다 저 혈기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해 보였기에 무장을 억지로 죽여 모든 혈기들이 없어져 버리면 세계를 지배하는 데 부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는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혈기들의 반 정도를 내 부하로 주고 이 나라의 절반을 내가 지배하는 조건으로 평화 협약을 맺겠다는 얘기를 했죠.
부자에게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협약이긴 했지만 이 괴물 같은 녀석과 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기에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녀석을 죽일 방법만 찾는다면 대신에 죽여버릴 거라는 생각을 품었고, 그건 디오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무잔을 이용하다가 죽여버려 최후의 왕이 되려고 생각을 했죠. 일단 겉으로 디오와 무잔은 파트너십 체결에 기뻐하며 인간의 피로 축배를 들었고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도중 둘 다 햇빛을 받으면 타 죽는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야 너도? 야 나도! 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디오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성격과 꽤나 잘 맞는 악당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 녀석의 힘을 어떻게 이용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죠. 부자는 디오에게 우리가 이 세계 전역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며 귀살대라는 조직이 태양광을 담은 칼로 혈기들을 사냥하고 사사건건 우리를 방해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디오는 일찍이 귀살대원 몇 명 만난 적이 있었고 그들은 약해 빠진 인간들이지 않느냐며 했죠. 하지만 무자는 귀살대 최고 계급인 쥐라는 녀석들은 꽤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도 있고 정말 간혹가다 미친 실력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디오는 자신을 애먹인 조조 가문이 떠올라 기분이 언짢아졌고, 네 말이 맞다며 인간들은 어떤 변수를 가질지 모르게 초장에 전부 잡아놔야 한다고 했죠. 그러자 무자는 이번 기회에 귀살대를 함께 괴멸시켜버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디오는 좋은 생각이라며 전쟁 준비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무자는 일단 귀살대를 괴멸시키려면 그들의 본부를 찾는 것, 그리고 당주를 찾아 죽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 거점이 꽁꽁 숨겨져 있어 지금껏 찾지 못했다고 하자 디오는 좋은 수가 떠올랐다며 계급이 높은 녀석을 잡아다가 자신의 능력인 육신의 싹을 심어놓고 복종하게 만든 다음 귀살대 본부에 대한 위치를 찾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주 수월하겠다며 그럼 당장 작전을 시행하자고 하면서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디오는 무잔에게서 혈기들의 절반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도록 받게 되었고, 디오만이 할 수 있는 육신의 싹으로 귀살대 본부를 찾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일반 귀살대원들을 끌어들여봤자 그들은 귀살대 본부까지 도달할 수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주급의 인물을 잡아 육신의 싹을 심어놔야 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주급이 올 수 있도록 한 마을을 거점으로 잡아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살해하는 것. 디오는 적당한 마을 하나를 찾아 혈기들을 시켜 온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게 했고 귀살대원들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퇴치를 위해 일반 귀살대원 5명이 파견으로 오자 디오는 자신이 나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혈기의 다굴빵으로 그들 중 4명을 죽였고 1명은 살려보냈죠. 그 후 살아남은 귀살대원의 소식으로 인해 주가 파견으로 왔습니다. 여러 실력 있는 귀살대원들과 함께 마을로 찾아온 것은 음주우지 탱겐. 탱겐은 특유의 빠르고 강력한 소리 호흡으로 혈기들을 순식간에 도륙내기 시작했고 확실히 다른 귀살대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과 검술에 디오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탱겐은 디오를 보자마자 이 정도의 귀기는 상현? 그런데 상현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이 녀석이 설마 무잔인가? 라는 말을 했죠. 그러자 디오는 나는 돌가면의 흡혈귀이자 최강의 스탠드 더 월드의 유저다. 무잔 녀석보다도 훨씬 강력한 혈귀이니 앞으로 잘 외워두도록 해라 라고 답했습니다. 탱게는 이 화려한 녀석은 실력 또한 엄청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자신의 가장 빠른 검술로 배워내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소리 호흡을 사용해 초고속 이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 디오는 눈앞에서 사라져 있었고 자신의 뒤에서 귀가 느껴졌습니다. 디오가 움직이는 걸 전혀 보지 못한 탱게는 화들짝 놀라며 거리를 두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고속 이동을 준비하는 순간 또다시 디오는 사라졌고 자신의 뒤에서 나타나 발로 찼습니다. 디오는 탱겐을 죽일 생각이 없었기에 그저 공포를 주기 위한 발차기였고 탱겐은 디오가 순간이동이라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디오의 더월드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겐 디오가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게 반복될수록 탱겐은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해봐도 갑자기 디오가 사라지더니 자신의 손에서 칼이 없어져 있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디오는 절망에 빠져있는 탱겐의 뒤에 다가가 육신의 싹을 심었고 탱게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뺏겨 디오의 부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디오에게 충성하며 자신이 디오에게 충성한다는 걸 귀살대에 알리기 전에 까마귀를 우선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우지 탱겐과 함께 온 귀살대원들 대부분은 디오에게 살해당했고 몇몇만 육신의 쌍을 씹어놓은 채 다시 보냈죠. 디오는 탱겐에게 어서 귀살대 본부로 나를 안내하라고 명령했고 탱겐은 디오를 위해 귀살대 본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디오에게 붙여놓은 혈기를 통해 무잔 역시 디오가 향하는 곳으로 출격했고 강력한 상현들을 모두 데리고 함께 왔죠. 그렇게 복잡한 숲속을 헤치며 귀살대 본부로 가던 도중 무잔 일행과 만나게 되었고 무잔은 디오의 능력에 살짝 질투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탱겐은 거의 다 왔다며 이곳만 지나면 귀살대 본부가 보인다고 했는데 갑자기 탱겐이 밟은 땅이 꺼지며 구덩이가 생겼고 그곳으로 디오와 무잔, 상현의 혈기들, 하현의 혈기들이 빨려 들어갔죠. 그 밑은 수많은 일륜도 제일로 되어 있는 창이 있었으며 엄청난 폭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자 순식간에 폭발하며 엄청난 화력을
폭발물을 내버렸죠. 그 폭발에 하연의 혈기들은 전부 타버려 제가 되었고 상연의 혈기들도 엄청난 상처에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부장과 듀오도 겨우겨우 몸을 회복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설마 텐겐이 배신한 건가? 육신의 싹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텐겐을 봤는데 그 폭발에 휘말린 텐겐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그때 구덩이 주변에는 모든 주들이 에어싸고 있었습니다. 텐겐은 디오와 만나기 며칠 전 어떤 귀살대원들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며 귀살대 본부를 찾으러 가길래 그들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마 정중앙에서 위쪽에 기묘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건 필시 어떤 혈기의 능력이란 걸 유추했죠. 그들을 신고해본 결과 디오라는 존재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혈기는 사람을 조종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귀살대원을 통해 귀살대 본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마을에 대규모로 혈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은 필시 주급의 인물을 부르는 느낌이 들었고 텐겐은 파견을 가기 전에 주들에게 귀살대 본부로 오는 길목에다가 함정을 파놓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혈기에 조종당해 곧바로 귀살대 본부로 오게 된다면 한꺼번에 함정을 통해 말살할 수 있도록 말해요. 만약 자신이 혈기를 퇴치하고 아무 일이 없을 시에는 미리 까마귀로 연락을 해 함정을 없애게끔 하겠지만 까마귀로부터 연락이 없고 무지성으로 귀살대 본부로 오게 된다면 필시 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상태일 테니 과감하게 자신과 함께 혈귀를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주 오바나이와 함께 디오를 잡으러 그곳에 갔고 오바나이에게 상대의 능력이 어떤 건지 모르니 우선적으로 자신이 그 디오를 상대할 테니 근처 나무에서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죠. 만약 디오가 둘이서 해볼 만한 상대면 함께 싸워줘야겠지만 상대가 안 되겠다 싶으면 곧바로 귀살대 본부 쪽으로 도망가라고 했고 오바나이는 아무래도 그런 쪽이 혈귀들을 이길 확률이 높았기에 알겠다고 했고 텐겐이 조종을 당하자 곧바로 함정 쪽에서의 전략을 시행한 거였죠. 그렇게 텐겐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며 화려하게 사라졌고 귀살대 주들은 텐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구덩이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했죠. 이들의 전략에 큰 데미지를 입은 우장과 디오 아무리 회복력이 강한 이들이라지만 구덩이에 가둬놓고 온갖 폭약과 기술을 뿌려댔기에 자신이 소멸하지 않도록 버티는 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오는 더월드를 사용해 그 구덩이에서 자신을 꺼낼 수 있었고 시간을 멈춘 사이에 저 멀리로 일단 피신을 했습니다. 시간 정지가 끝나자 그 구덩이에서 디오가 사라졌고 귀살대 주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오바나이는 저 녀석은 아무래도 순간이동을 하는 능력을 가졌거나 그의 준하는 스피드를 가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죠. 이미 저 멀리에 디오가 있는 걸 확인한 후 염주 쿄주로와 수주 기우가 그곳을 향해 뛰었고 나머지 주들은 계속해서 무장과 상현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현육 다키 유타로 남매는 치명상을 입어 소멸하게 되었고 다른 혈귀들도 그저 회복하며 버티는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부자는 저 멍청한 디오 녀석이 이런 것도 간파 못해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다니 라는 남탓을 시전했습니다. 그때 디오를 처치하려 뛰어든 기우와 큐즈로 물의 호흡과 화염의 호흡으로 디오에게 덤벼들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공격을 막았고 곧바로 엄청난 공격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디오의 스탠리 더월드는 일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오로지 내비친 세계를 터득했거나 혈귀한테만 보이는 거였죠. 기우와 큐즈로는 일어나 보이지 않는 더월드를 느끼며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았고 상처가 누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오 역시 이미 너무 많은 체력이 빠져있는 상태였기에 더월드의 힘을 압도적으로 낼 수가 없어 이들을 쉽게 살해할 수가 없었죠. 일단 이 녀석들을 전투 불능으로라도 만들어 놓자는 생각으로 무다 러쉬를 퍼붓었고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수주기와 염주 큐즈로는 온몸이 부러지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뒤 디오는 부잔을 공격하고 있는 주들에게 뛰어가 더월드로 시간을 멈춘 뒤 여러 개의 잭나이프를 던졌고 시간 정지가 풀리자 수십 개의 잭나이프가 주들을 향해 날아와 몸에 박히게 되었죠. 주들은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치명상을 피했지만 몸의 곳곳에 잭나이프가 박히게 되었고 공격하는 모션도 없이 칼이 날아온 것에 말도 안 되는 능력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들은 오히려 무잔보다 저 녀석이 훨씬 위험하다는 걸 느꼈고 모두가 디오를 예의주시했죠. 디오는 어서 빨리 이 녀석들을 해치우고 돌아가야 했다며 더월드로 시간을 멈췄는데 주들을 살해하려고 다가가는 순간 암주 교메이와 하주 무이치로가 정지된 시간 속에서 움직였죠. 교메이와 무이치로는 이 전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비친 세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고 시간 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기에 더월드의 무다 러쉬를 가드할 수만 있었을 뿐 피할 수는 없었고 주들은 순식간에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전부 날아갔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 대부분의 주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디오는 마지막으로 더월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 되었고 시간 정지를 할 수가 없었죠. 어째선지 엄청나게 취한 느낌이 났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들이 쓰러져 있는 곳을 봤더니 풍주사느미가 잔뜩 피를
혈기를 흘렸고 거기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술에 만취한 것처럼 취해버리고 말았죠. 코노디오가 원하는 건 이런 하이한 기분이 아니라고 소리치며 일단 나무 위로 높이 뛰어 그 냄새가 가득한 곳을 빠져나왔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저택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저곳에 분명 귀살대의 당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장에게 들어보니 수백 년 동안 귀살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우부야시키라는 가문 때문이었고 우선적으로 그를 죽여야 귀살대가 중심을 잇는다고 했기에 어차피 전투 불능 귀살대 주들을 죽이는 것보다 당주를 찾아 죽이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디오는 그 귀살대 본부로 들어가 저택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이미 다 죽어가는 우부야시키 당주가 있었습니다. 귀살대의 수장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더니 다 죽어가는 시체일 뿐이었냐며 디오는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꺾어 살해했죠. 이걸로 귀살대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저택을 나오자 곧 동이 터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뭔가 주들을 확실하게 다 죽이지 못했지만 이미 이것만으로도 큰 부상을 입혀놨으니 앞으로 전투를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함정에 빠져 겨우겨우 몸을 회복하고 있던 무장과 상인들도 곳을 빠져나와 쓰러져 있는 주들을 완전히 죽이고 가려고 했지만 동이 터오를 때가 되었기에 모두가 일단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귀살대는 사실상 괴멸이 되었고 큰 부상을 입은 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혈규가 이 세상을 장악하며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생각을 했죠. 그때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어린 아들이 주들에게 나타나 아직 귀살대는 무너진 게 아니라고 했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패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들은 그렇다고 해도 어떤 수로 그들을 이기느냐고 이번 함정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없을 찬스였다며 좌절했죠.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에서 어떤 무리가 걸어왔고 아직 절망하기에는 일러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올려 그곳을 보니 타마요와 유시로 그리고 어떤 한 기묘한 남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기묘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츠이쿠니 요리이치 예전 귀살대 일주였던 자입니다. 디오와 부전이 휩쓸고 간 귀살대 사실상 괴멸 상태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절망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앞에 타마요 유시로 그리고 요리이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살대 주들은 그들 모두가 혈귀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에 엄청나게 경계를 했고 타마요는 자신은 무잔에 의해 혈귀화된 자이며 무잔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귀살대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경계를 풀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이 남자는 유시로 자신이 만든 첫 번째 혈기로 무잔이 아닌 존재도 혈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케이스. 그리고 이 남자는 아주 오래전 무잔을 엄청난 검술로 압도하며 죽음까지 몰았던 천재검사 태초의 호흡 사용자 요리이치라고 했습니다. 우부야시키 키리아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수백 년 전에 죽었을 남자가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다 타마요는 오래전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이치가 코쿠시와 싸우고 수명이 다해 죽던 날 밤 타마요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잔을 죽일 수 있는 건 요리이치밖에 없다는 생각에 평생을 요리이치를 쫓아다녔고 요리이치는 마지막으로 형인 코쿠시보를 검술로 압도하고 사망하게 되었는데 코쿠시보가 그 시체를 반으로 벤 후 유유히 떠나는 모습을 봤죠. 타마요는 이렇게 이 인물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인간을 혈기로 만드는 약을 요리이치의 시체에 투여했고 요리이치의 절단된 몸을 이어 붙였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살아나지 못했고 계속되는 세월 동안 혈기화되는 약을 꾸준히 투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요리이치의 시체는 점점 날이 갈수록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이었죠. 하지만 죽은 몸이었기에 몸만 돌아왔을 뿐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그렇게 요리이치를 되살리는 건 실패한 건가 싶었는데 어느 날 밤 월식에 의한 붉은 보름달이 떴고 엄청난 음기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디오가 자신의 세계에서 조타로에게 패배 후 죽음을 느꼈던 날 월식의 음기로 인해 흡혈귀인 디오는 이 세계에서 되살아날 수 있었고 그때 그 엄청난 음기의 영향으로 요리이치 역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월식으로 인해 이 세계에 불러들여온 무장과도 비슷한 위험한 흡혈귀 디오에게 맞서기 위해 월식으로 인해 되살아나게 된 요리이치. 이건 마치 운명이라고 느껴졌죠. 요리이치는 타마요를 보고 젊은 시절 무잔의 옆에 있었던 여자라는 걸 알았고 타마요는 요리이치에게 무잔이 다시 세상에 나와 마술을 뻗치고 있으며 무잔만큼 위험한 혈기 하나가 더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자신을 혈기로 만들어 되살린 타마요를 보고 혼란이 왔지만 이건 자신이 생존하지 못했던 무잔 테츠와 형인 미치카츠의 구원을 위해 다시 한번 검을 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타마요는 요리이치가 생전에 쓰던 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요리이치가 그 칼 잡고 밖에 나가 몸도 풀 겸 칼을 휘두르자 칼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고 그것을 지켜본 유시로 타마요는 근처에만 있었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요리이치는 이게 뭐지 싶었고 타마요는 아무래도 당신의 혈기술인 것 같다며 그 불길은 일반적인 불길이 아닌
태양의 힘인 것 같다고 말했죠. 그 힘이라면 이번에야말로 무잔을 충분히 소멸시킬 수 있을 것 같으나 자신들과 가까이 있을 땐 부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태양 같은 불길에 가까이 있다간 자신과의 유시로 또한 소멸해버릴 것 같다고 말해요. 그렇게 무잔과 디오의 흔적을 찾아 나선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디오와 무잔이 귀살대를 습격했고 귀살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걸 듣고 그곳에 찾아갔죠. 그 시점 디오는 무잔에게 꽤나 불만이 많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귀살대와의 싸움에서 별거 하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모습을 보자 자신보다 한참 아래의 실력인 무잔과 이 세계를 반씩 지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내심 귀살대의 함정에 걸렸을 때 무잔 녀석이 죽어버렸으면 했지만 죽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오는 고민하다 무잔을 찾아갔고 기존의 협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죠. 그 조건은 무잔이 가지고 있는 혈기의 70%를 자신의 밑에 들어오게 만들고 이 세계 전역의 왕은 자신이 되며 그 밑에 오른팔로 무잔이 들어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무잔은 그 조건을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고 디오는 비열하게 웃으며 이미 너와 나의 수준 차이를 보여줬을 텐데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넌 이미 귀살대 함정에 빠져 죽었을 거다 라고 말했고 무잔은 그건 단 이 녀석이 귀살대 주녀석에게 심어준 육시의 싹을 맹신하고 따라가다가 생긴 일 아니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디오는 그렇다면 정말로 나랑 해보자는 소리냐며 나라면 네 녀석을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지만 쓸모가 있는 녀석 같아서 살려둔 것뿐이라며 협박을 했죠. 무잔은 속으로 이 녀석의 힘은 확실히 나보다 강하며 저 녀석의 시간 정지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요구 조건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디오는 웃으며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더 이쁨을 받지 않았겠느냐며 웃었고 한술 더 떠서 이곳 무한성은 나같은 왕에게 잘 어울리는 곳이라며 무한성으로 움직이는 나키멘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말했죠. 무잔은 눈물이 핑 돌면서 아니 그것만큼은 제발 가져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디오의 비열한 표정 속에는 무한성에 대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무잔은 이렇게 지옥 쪽으로 살 바에는 한번 되들어올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역시 그래도 살아있는 게 최고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한 혈기가 다급하게 뛰어와 지금 어떤 혈기 한 마리가 찾아와 혈기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있다고 외쳤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고 디오는 무잔에게 이렇게 혈기들 관리를 못해서야 내 부하로 쓸 수 있겠냐며 니놈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무잔은 열이 받아 그 소란을 일으킨 혈기를 직접 죽이겠다며 나아갔고 멀리서 혈기들을 죽이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자 한 걸음에 뛰어갔죠. 하지만 그 혈기의 존재는 바로 요리이치. 절대로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가 무한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순간 엄청나게 당황하며 다시 한 걸음에 뒤로 멀리 물러났죠. 저 녀석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더군다나 왜 혈기의 느낌이 있는 거지? 라고 하며 멘붕이 왔고 그 사이에 뒤늦게 온 상현의 혈기들이 요리이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현호 교코가 수백 개의 독침을 요리이치에게 날렸지만 어느샌가 교코의 뒤로 접근한 요리이치는 해외호흡으로 교코의 목을 날려버렸고 곧바로 상현사 한탱구를 보자마자 칼로 목을 베는 것이 아닌 배 쪽을 찔렀는데 요리이치가 찌른 배 쪽에는 한탱구의 조그만 본체가 들어있어 본체의 목이 잘렸죠. 요리이치의 내비치는 세계에 비친 한탱구의 몸은 본체가 숨어있다는 게 전부 보였고 가차없이 본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상현사 마카자가 요리이치에게 파괴살 난타 공격을 날렸는데 한 번에 검 휘두름으로 아카자의 양쪽 팔이 날아가 버렸고 그 팔은 계속 불타올라 온몸을 태우기 시작했죠. 그때 상현이 도우마가 얼음 혈기술을 요리이치에게 뿌렸고 요리이치는 그 자리에서 해의 참격을 날렸는데 그 참격은 거대한 얼음 혈기술을 전부 태워버린과 동시에 도우마의 온몸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나아가던 요리이치는 순간 멈추게 되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형인 코쿠시보가 있었고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놀라며 분명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혈기로 살아있는 거지? 라는 말을 했고 드디어 괜히 친한 척을 하며 요리이치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혈기가 되었구나. 영원 불멸한 삶을 너도 결국 원했던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눈물을 흘리며 형님 아직도 이러고 계셨소? 나는 영원 불멸한 삶을 원해서 혈기가 된 것이 아닌 형님과 무잔 그리고 악한 혈기들을 이 세상에서 멸하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한 뒤 해호흡 자세를 취했죠. 코쿠시보는 그러자 나도 지난 수백 년 전 내 녀석에게 베이고 엄청난 수련을 통해 내비친 세계와 최강의 검수를 손에 넣었다. 예전처럼 쉽게 당하지 않는 코쿠시보의 목이 날아갔고 와우 진짜 너 강하구나. 형은 네가 자랑스럽다 하며 소멸이 되어갔고 요리이치는 이제서야 보내드린 거 죄송합니다 형님 이라고 말하며 무잔에게 걸어갔죠. 무잔은 요리이치의 모습에 두려움에 떨며 입에 거품을 물었고 빤스런을 했습니다. 하지만 빤스런 하다가 만난 디오는 소란을 잠재우라고 했더니 어딜 도망가느냐고 소리쳤고 무잔은 진짜 괴물이 나타났다며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했죠. 그러자 디오는 무잔의 뺨따구를 세게 날려주며 이런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디오와 마주친 요리이치. 디오를 보자 확실히 무잔보다도 더 악하고 위험한 존재임이 느껴졌죠. 디오 역시 요리이치에게서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빠르게 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월드 시간을 멈춰라 라고 했고
더월드가 요리의 책에 다가가자 요리의 책 눈길은 더월드를 따라갔습니다. 디오는 저 녀석도 시간정지 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건가? 그래도 이 빠른 연타 공격을 피할 수는 없지 라고 하며 요리의 책에 무다 러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리치는 그 무다 러쉬를 전부 칼로 흘려보냈고 한 대도 정타로 들어가지 못했죠. 디오는 놀라서 어떻게 더월드의 능력 안에서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치는 애초에 살아있을 시절 단 한 대도 누군가에게 공격당해본 적이 없는 최강의 회피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이 빠르게 공격하면 자신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리는 능력이 있었죠. 그 전에 무장이나 코코시보를 상대할 때 보였던 스피드나 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죽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었고 요리치에게 한계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공격도 맞지 않는 이상 혈기의 재생력도 필요가 없는 상태였죠. 디오는 시간정지가 풀리면 곧바로 다시 쓸 수 없었기에 요리치에게 눈깔빔을 날렸고 요리치는 해외 참격으로 그 빔을 파해버렸죠. 디오는 일단 뒤로 물러서며 시간정지의 쿨타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간정지를 썼고 수십 개의 잭나이프를 요리치에게 던져놨습니다. 시간정지가 끝나자 엄청난 잭나이프가 요리치에게 쏟아졌고 요리치는 순간 몸을 살짝 틀더니 그 잭나이프가 모두 스쳐 지나가게 해버렸죠. 그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베인 부분은 베인과 동시에 재생이 되었고 디오는 저 녀석도 재생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며 부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오는 이 세계에 로드롤러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왜 로드롤러가 없는 거냐며 분통해했고 그 순간 요리치가 해외호흡 검술로 디오를 공격했습니다. 그 해외호흡 검술에 요리치의 혈기술이 태양의 힘까지 붙어 디오에게 참격이 닿자 디오의 몸은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흡혈귀의 세포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절규한 디오, 요리치는 해외호흡 13형으로 디오의 온몸을 조각조각 내버렸고 디오는 아니 이 악해 빠진 세계관에 이런 놈이 있는 건 반칙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소멸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무자는 X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키메에게 혈기술로 나를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외쳤지만 나키메는 저 남자가 해외 참격으로 무한성 이곳저곳을 태워버리자 혈기술 발동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했습니다. 요리치는 저벅저벅 무자에게 걸어갔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며 해외호흡으로 양팔 양다리를 절단한 후 엄청나게 강력한 참격으로 무자의 몸과 머리를 태워버렸죠. 그러자 무자의 세포, 무자의 저주가 박혀있는 모든 혈기들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무한성도 붕괴화되었습니다. 무장과 디오를 퇴치하자 귀살대 주들과 타마요 유시로는 기뻐했고 요리치에게 감사를 전했죠. 요리치는 자신의 사명은 끝났다며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고 자신의 목을 스스로 베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엄청나게 깜짝 놀라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고 요리치는 나는 본디 죽었어야 할 인물 구시대의 망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부디 모두들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떠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디오편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편은 사실상 요리이치가 주인공이 아니나 싶은 느낌도 많이 들긴 하죠. 하지만 애초에 디오편을 구상할 때 요리이치를 무조건 넣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며 최악의 흡혈귀 디오와 최악의 혈귀 무잔 둘 다 요리이치의 손에 죽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디오편을 만들면서 느낀 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 팬분들은 극성인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를 그저 재미로만 즐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이 전개에 대해서도 무조건 디오가 요리이치 이김, 디오를 왜 이렇게 너프함?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조조 캐릭터들에 대한 컨텐츠는 나올 수 없게 될 것 같네요. 어쨌든 3부까지 즐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힘이 되는 댓글들 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